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1734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1723까지 하락했던 데 비하면 그래도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인 건데요. 중국과 일본, 홍콩 증시가 1% 이상 하락한 데 비하면 그래도 국내 증시는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수익률 게임의 최강자시죠. 토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금요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흐름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었는데 어떤 흐름 보였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날, 기분 좋은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 오늘 쉬어가는 어제 음봉 하나 나왔었죠. 음봉 하나 나오면서 오늘 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일단 11선과 5일선 테스트 한번 들어갔는데 테스트 한번 깨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쪽에 긴축 우려에 대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유동성이 활발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필요는 없고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그런 돌발 악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다른 여타 아시아 증시는 좀 빠졌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장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확실하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가열차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확신이 드셨을 겁니다. 확신이 드셨을 것이고 1747포인트 일단 고점을 갱신한 52주 신고가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서 확인해야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주도주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캐치를 하시고요. 그 점을 캐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아직 주도주라고 말하기에는 이르겠지만 순환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순환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순환매 과정 속에서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고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 국면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도록 하시고요. 눌릴수록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생각하시는 매매, 그런 매매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하락했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매수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국내 증시는 앞으로도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토트님, 네. 그렇다면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여타 똑같습니다. 지금장 오히려 지금 조정받을수록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승을 끌어줬던 IT 자동차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다음 주도주가 바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조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고점 음봉 나왔을 때 밑꼬리 달아주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밑꼬리 달았을 때는 그 주도주는
은행, 금융 쪽에 주도주가 확실하게 보여주었었고, 오늘은 뭐 그냥 뭐 여타 쌍거리 다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던데, 그런 흐름에서도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지금 장은 외국인 장입니다. 외국인 장인 만큼 우리가 수급 상황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장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제 11선 테스트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11선이 좀 더 깔려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히 매수하시는 그런 매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츠 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 올리신 분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초심님이시죠? 네, 네. 어제도 전화 연결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네, 오늘도 또 고수익 올리셨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네. 얼마나 수익 거두셨나요? 현진 소재를 가지고 한 5%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현진 소재로 5%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고요? 네. 예, 한국전력이 풍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고 정부가 해상 풍력 산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면서 풍력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초심님, 상승 테마주를 발굴하기 위해서 항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이번 역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공략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해상 풍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화가 됐었던 부분들이었죠. 단지 그동안에는 그런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수급이 붙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을 뿐이지 사실상 이 현진 소재를 비롯한 풍력주들의 상승에 대한 명분으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들을 유심히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또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세 패턴들을 이제 어제까지 보여주었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조선 기자재 쪽, 이제 뭐 단조 제품을 생산을 하는 쪽, 그다음 피팅 업체들 이런 쪽들이 어느 정도의 부각을 받는다라면은 풍력주도 이제 그 한 테마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연동되면서 수급이 붙는. 그러면 결국은 상승에 대한 명분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붙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세가 나는. 그런 패턴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심님께서 현진 소재로 오늘 5%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초심님,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다음 주는 어떤 테마들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는 전략을 취하고자 합니다. 제가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은 이 1750포인트라는 자리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결국은 투자자들은 눈치를 계속 볼 겁니다. 눈치를 본다라는 건 테마 쪽에서 시세가 나더라도 이거는 단발적인 시세.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우리 정부 측에서 2차 나로우 발사에 대한 일정을 공식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다라면 우주항공 테마들이 한번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과연 연속적인 시세 파동들을 형성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175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조금 체크를 해보고 지켜보고 나서 그다음에 대응을 하는 쪽. 일단은 좀 보수적인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코스피는 0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초심님. 네.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연결이 된다면 3일 연속이에요. 네.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초심님께서 현진 소재로 5%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 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 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 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 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 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 클럽과 함께 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강의 시간인데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어제 문제는요. 강한 매수에 의해서 어제의 종가보다 오늘 시가가 높게 형성될 때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갭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 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님, 오늘 네.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니겠죠. 없는데, 오늘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M자 패턴과 W형자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M자형과 W자형 패턴이라 알파벳 모양만 봐도 서로 반대되는 패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근차근 좀 설명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M자형과 W형 패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한 것과 약간 좀 역발상적인 생각,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칠판을 좀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M자형 패턴, M자형 패턴과 W자형 패턴,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M자형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M자형 패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M자형 패턴은 M자형 패턴과 W자 패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이 부분들. 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또 M자형 패턴과 W자형 패턴이 아니라 헤드앤숄더형과 역헤드앤숄더형 패턴인데, 좀 많이 좀 바뀌었네요. 예.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헤드앤숄더형 자, 헤드앤숄더형 같은 역헤드앤숄더형인데요. 역헤드앤숄더 패턴.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헤드앤숄더형 패턴과 역헤드앤숄더형 패턴,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헤드앤패턴형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패턴이죠. 이 패턴과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뭡니까? 왼쪽 어깨와 대가리와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시작하면서 주가가 깔아앉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깔아앉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들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모습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헤드앤숄더형 패턴, 일반적으로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왼쪽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래량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왼쪽 어깨와 머리와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지선을 이탈시키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하락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락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헤드앤숄더형 패턴은 사람의 머리와 어깨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개의 봉우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개형이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개의 봉우리로 구성돼서 삼봉형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하락과 상승이 3번씩 나타나고요. 가운데 봉우리가 다른 좌우의 봉우리보다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다고요? 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차트인데요.
자,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에는 헤드 앤 숄더 이후에는 차트가 망가지는, 그냥 좀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당겨보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머리를 만들어주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지지선은 확인이 되고 나니까 급등을 시켜주는 흐름도 나타난다는 거죠. 급등을 시켜주는 흐름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패턴, 한 가지 패턴에 대해서 그 패턴이 만들어졌고 그냥 꼭 그 패턴이 만들어지면 꼭 그 패턴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 패턴이 어떻게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수급적인 상황과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거죠. 막연히 헤드앤숄더형 이후에는 주가가 급락시킬 거야. 헤드앤 왼쪽 어깨가 만들어주고 머리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졌으니까 주가가 급락시킬 거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그 주가, 그 삼성전기라는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하시고 그 내용과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더 지켜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 난 다음에는 꼭 패턴이 기술적인 것으로 맹신하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분석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헤드앤숄더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서도 밑에 수급적인 상황이 정확하게 받쳐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다면 급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급등하는 흐름도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역발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모양을 갖고 왔습니다. 예,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제 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게 원래 일반적인 정석인데요.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오히려 역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라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어떤 걸까요? 설명 자, 역 부탁드릴게요. 헤드앤숄더형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에 이거 헤드앤숄더형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오늘 제가 조금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머리가 안 좋아서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아프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역 헤드앤숄더형이라는 것은 헤드앤숄더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을 나타나는 거겠죠. 어떤 위에서 지지선을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역 헤드앤숄더형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꼬리를 만들고 왼쪽 어깨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주가가 지금 어떤 지지선이 또 선이 있겠죠. 선에서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어깨가 머리를 만드는 이런 흐름들인데, 이 흐름도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 헤드앤숄더를 이제 사례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010-950 뭐죠? SOL이죠. 어떤 종목인가? SOL이요? 예, SOL입니다. 자, SOL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SOL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게 차트를 좀 당겨서 봐야 됩니다. 차트를 당겨서 봐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뭉뚱그려서 보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좀 보도록 하죠. 역 헤드앤숄더형이라고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실어주고 급등하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행보를 해버리는 이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보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거래량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턴은 그냥 행보를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보를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꼭 헤드앤숄더 이후에는 그냥 급락 패턴이 나타날 것이야. 아니야. 역 헤드앤숄더형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항상 급등 패턴이 나타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펀더멘탈과 그 회사의 지금 상황, 시장 상황,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올라갈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맹신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보시고, 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꾸준히 드렸지만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주식을 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서 베이스를 깔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 부분을 다 아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꼭 그 패턴이 내 그 주기에 꼭 적용될 것이야 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예. 맹신으로 그냥 막 자기 나름대로 오류에 빠지는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제는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게 원래의 개념이긴 한데요. 하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응을 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헤드앤숄더형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요. 하락 추세의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 전환될 때 발견되는 패턴인데요. 거래량은 패턴이 완성될 감에 따라 증가합니다. 자, 약간 변형된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실 텐데요. 헤드앤숄더 패턴과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섞여 있는 패턴이 나오기도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트님, 여기에 네.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짧게나마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앤숄더가 여러 헤드앤숄더형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똑딱 그렇게 머리가 왼쪽 어깨만 한 개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머리 만들고 다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습도 왼쪽 어깨 또 한 개, 두 개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쌍봉 형태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그냥 감소시키는 이런 흐름도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헤드앤숄더용 어깨는 왼쪽 어깨는 하나만 써야 될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 하나 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 어깨 한 개 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냥 헤드앤숄더용의 그냥 변형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런 것들을 아시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지 꼭 이런 것들을 차트에 적용을 해서 매매를 수익을 내겠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적인 상황과 펀더멘털적인 상황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과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례요? 예. 사례는 딱히 말씀은 또 안 드리겠고요. 사례는 지금 제가 오늘 좀 급하게 나온다고 사례는 예. 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는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설명하시면은 충분히 이해는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토트님의 설명 잘 들으셨더라면 이제 내가 직접 찾아볼 수 있겠네요. 꼭 활용 잘 해보시고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드앤숄더 패턴과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가지고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거래량도 파악한 이후에 주가 상승과 하락을 점쳐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내용 잘 들어보세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헤드앤숄더형을 부르는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삼봉형, 2번 사촌형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포트폴리오 시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왜 고수들은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했을지 그리고 숨은 투자 비법까지 생생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트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틀 전에 관심 종목으로 KB금융을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하셔서 홀딩 중이라는 대우증권도 있는데요. 이 두 종목 현재까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토트님. 자,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나와서 KB금융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KB금융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대우증권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KB금융은 100원 플러스였죠. 100원 플러스로 끝났지 않고 대우증권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1% 조금 넘게 조정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오늘 장이 아니라 어제 장 어땠습니까? 어제 장 흐름에서는 주도주는 금융주로서 금융주가 장의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장의 시장을 이끌어줬어요. 이끌어주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또 어제 IT 자동차는 어땠습니까?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현 시장에서 이제 IT 자동차가 끌어줬던 지금 현 시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제까지 올라와줬던 IT 자동차가 또 시장을 또 이끌 수 있을런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 금융주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금융주의 IT 뭐 KB금융과 뭐 은행주와 증권주를 하나 드렸던 것인데 이 두 종목을 드렸던 이유들은 제가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IT 자동차 쪽에서의 시장 상황 자체에 이끌어줬던 걔네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벅찰 것이다. 왜? 원화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벅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에 KB금융과 대우증권이라는 두 종목을 넣어드렸던 겁니다. 넣어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트가 왜 지금 포트폴리오에 왜 두 종목씩이나 지금 뭐 그 포트폴리오에 금융주를 넣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왜 다음 차기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토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넣었구나.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KB금융 다시 올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맞서 주도주의 힘이고 상승의 힘이라는 것이죠. 땡기려고 하는 주체, 빼는 게 아니라 땡기려고 하는 주체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KB금융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하셨다 같은 경우에서는 하셨으면 그냥 강력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홀딩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KB금융도 뭐 수익률을 굳이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올려드렸는데 2% 3% 먹자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한 거 아닙니다. 몇 프로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뭐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꼭 단기 트레이딩만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고 오히려 시장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시장이 강하고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는 장세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시면 오히려 바이앤홀딩 작전을 하시란 말입니다. 사셔가지고 들고 계시란 말이에요. 사셨으면 들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 한번 또 드리면서 KB금융은 사셨는 거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들고 가시면 되고요. 자, 대우증권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다면 KB금융은 목표가 64,000원이 아직도 그대로 갖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홀딩 계속 하신다. 예,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대우증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증권 여러분들에게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뭐 대우증권 제가 대우증권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행보는 지금 추적 안 하니까 제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우증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우증권에서 수급주 상황을 한번 보세요.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대우증권 캔들이 어떻습니까? 양봉을 긴 양봉으로 올려주고 나면 씌워주고 긴 양봉으로 올려주고 나면 몇 개로 씌워주고 긴 양봉을 올려주고 나면 씌워주고 올려주면 씌워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차트는 어떻습니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고 올리려고 하는 그때마다 무엇이 들어왔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는 못 보여드리는데 올리려고 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마다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관 쪽 매수가 가열차게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기관 쪽에서
대우증권에서 그 금융주 은행 쪽에 그 증권주를 왜 자꾸 이렇게 좀 떨어지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자꾸 매수가 들어오겠어요. 왜 자꾸 매수가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사겠어요? 왜? 심심해서 돈 남아 돌아 사겠어요? 그만큼 돈 남아 사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주가가 훨씬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드니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란 말이죠.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여기는 좀 역배열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역배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배열로 가려주면서 차트를 만들어주고 지금 이평선들이 이쁘게 다시 또 정배열로 만들고 있죠. 차트를 정배열로 만들어주면서 차트를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 한번 추세를 내기 위해서, 시세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대우증권 사셨던 분들은 강력하게 들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증권 역시 홀딩하고 계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KB금융과 대우증권을 사셔서 지금 들고 가고 계신데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금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 자동차에서 주도주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금융주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오늘도 역시 금융주를 사들였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5,700원, 오늘 종가가 57,500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한 3% 이상이 나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64,000원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인데요. 시장 강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100원이었는데 오늘 22,000원 종가가 나왔죠. 목표가는 25,800원 계속해서 주셨고요. 수익률은 4% 이상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토트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와가지고 좋은 종목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오늘은 또 저희가 또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KB금융도 그냥 그대로 홀딩입니다. KB금융도 그대로 홀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은 대우증권, 한 종목은 그대로 그냥 대우증권을 말씀을 드리고요. 토트님, 대우증권이 그럼 지금 가격 22,000원 선에서도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22,000원대 가격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수 충분히 가능하시고 좀 더 끌고 가시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25,800원 전 고점이겠죠. 고점 25,800원 정도로 잡으면서 그냥 지금도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셔도 되고 끌고 나가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자, 한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이요? 동국제강 예.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강은 철강, 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동국제강에는 지금 차트 24,650원인데요. 철강 제조 전문업체죠. 철강 제조 전문업체인데 철강 수입 비중이 많은 회사입니다. 철강 수입 업체가 많은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원화가 강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원자재 수입을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득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업체는 상당히 환율이 10원이 움직이면 영업이익이 한 6.8% 정도가 움직입니다. 환율이 10원이 움직이면 영업이익이 한 6.8%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원화 강세 수혜를 톡톡히 입을 수 있다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톡톡히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얼마 전에 또 대우건설 그 인수를 포기한다는 그 부분이 나타났죠. 대우건설을 인수를 포기한다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대우건설을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면 자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그런 걸 인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지금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것은 주가가 훨씬 좀 편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악재가 해소되었으니까. 악재가 해소되는 건데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이 시점이 동국제강 그 대우건설 인수 포기를 했던 그 캔들이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이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120일선 라인을 120선 라인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이 종목에서는 좀 보시면 수급적인 상황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조금 그 기관 쪽에서의 물량이 조금 나왔습니다. 기관 쪽의 물량이 조금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121선 안착을 하는 이런 흐름.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던 여기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121선대가 상당히 큰 저항대로 작용했던 이 모습이 이제는 121선이 이제는 안착하는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던 그 120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본다고 할 때
자, 120에서 안착하는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28,000원. 이때 여기 좀 매물대가 놓여있는 28,000원대 라인, 이쪽을 잡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얼마나 잡아볼까요? 손절 라인은 22,4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 예. 라인은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죠. 이 저점 22,4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증권은 거듭 추천을 해주셨고 오늘 새로운 종목을 한 종목 더 주셨습니다. 동국제강을 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국제강 정리를 해볼게요. 형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4,650원에 오늘 종가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28,000원이 목표가고 손절가는 22,400원 정도로 주셨는데요. 철강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철강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동국제강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토트님 다시 모시고 오늘 말씀해주신 이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아, 예, 디오텍이고요. 디오텍이요. 예, 예.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50원이고 예, 70%요. 2450원에 450원에 70%요. 70%요. 네. 꽤 많이 사셨습니다. 예, 예. 예, 분명히 호재성 뉴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14일이었죠. 디오텍이 삼성전자와 52억 원 규모의 전자사전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는 네. 크게 움직이질 않았더라고요. 예, 예. 혹시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저 때 조금 수익이 나가지고, 예. 예, 조금 내려오는 것 같아서 또,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고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목표가는 그냥 제 매수한 가격까지만 오면은 예. 매도할 마음인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예, 이게 계속 떨어질란지 아니면은 조금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아무래도 그게 예. 제일 걱정이시겠죠. 내가 매수한 예. 가격대에 올 수 있는지, 오른다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저희가 토트님께 예. 자세하게 좀 질문을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도 4% 정도 내려갔어요, 토트님. 예, 맞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 부분들에서 조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많이 받은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모바일 단말기용 필기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 종목을 좀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식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급등 패턴이 나타났던 그런 종목들은 시세가 다시 또 랠리가 펼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한 3배수죠. 3배수 정도의 지금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신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만 원대의 주가가 지금 지금 32,000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낮는 흐름입니다. 낮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낮는 흐름에서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호재가 호재로서 작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호재가 호재로서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한다는 것인데 그 호재가 상당히 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한번 해먹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또 든다는 것이죠. 회사의 펀더멘털 내용적인 내용, 크게 나쁠 거 없죠. 나쁠 거 없고, 딱히 잡을 건 없습니다. 딱히 흠잡을 게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시세가 지금 신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시세가 낮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지금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내 자산에서 70%를 이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여러 시청자님의 투자 습관이 좀 잘못되었다는 거죠.
암만 좋은 종목도 한 30%, 40%, 30%, 40% 정도는 그 정도가 맥스선이지 70%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래소가 지금 시장의 중심인데 코스닥의 70%는 시장은 상승하는데 코스닥은 많이 헤매고 있으면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박스권인 상황에서 코스닥이 70%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것은 좀 아시고요. 아시고 일단 70%는 너무 많습니다. 70%는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주가 지금 주가가 지금 음봉이 지금 4개 정도 5개 정도 나왔죠. 음봉이 5개 정도 나온 흐름입니다. 5개 정도 나온 흐름이고 거래가 그냥 죽어 있습니다. 거래가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봉이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봉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봉 출현 시 한 2만 원 선 정도 되겠죠. 꼭 매수 깎기까지 오다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기다리지 마시고 한 여기 저항대가 21,000원 선 라인입니다. 21,000원 선 라인이 오면 한 40%는 덜어내십시오. 40%는 덜어내시고 30%만 들고 가시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내 자산에서 한 종목에 70%씩 들어가는 것은 뭐 지금 뭐 옛날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바구니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으니까 너무 한 자산에 또 몰빵해가지고 몰빵해서 뭐 한 방 대박 내신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하시면 오히려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쫄딱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보다는 차곡차곡 수익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흐름을 그런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00원 선 왔을 때 일단은 40% 정도를 덜어내라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들고 가면 좀 고식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라인 좀 정해주세요. 예. 나머지 가격대는 뭐 지금 시청자분이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야 되겠죠. 매물대가 상당히 21,000원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21,000원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뭐 23,000원 선 라인까지죠. 23,000원 선 라인까지 이평선들이 지금 역배열돼 있죠. 역배열되어 있는 이평선들이 다시 뭐 정배열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 23,000원 선 라인까지 한번 오시고 꼭 매수가까지 안 오시더라도 일단은 뭐 좀 물량을 줄이시는 쪽으로 거래소 쪽으로 갈아타시는 쪽으로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그 회사의 성장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재미있는 내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눈에 확 띄니까 채택될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통해서 종목 상담할 내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종목은 동아제약입니다. 109,500원에 사셨고 50% 정도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토트님, 네. 동아제약 하면 아무래도 피로회복제 바카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바카스를 말하니까 제가 지금 바카스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 잔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피곤해서 지금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지금 동아제약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오스카라는 뭐 자회사도 들고 있고 뭐 많이 아시죠? 뭐 바카스가 뭐 지금까지 팔린 게 뭐 지구 몇 바퀴를 팔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에 지금 동아제약이죠. 동아제약에서 바카스의 매출 비중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의약품이나 또 뭐 바셀린이나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앞에 지금 주가를 한번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여기 나왔던 이 상승은 바카스의 매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의약품들의 그 매출액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큽니다. 크고 지금 109,500원에 50%를 사셨다고 하시는데 109,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1할 때입니다. 상당히 지금 여기 뭐 이평선 한번 지지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매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뚫어버렸죠. 뚫어보면서 지금 지지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탈하고 나니까 많이 걱정이 되시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 내용이 그래도 탄탄한 회사입니다.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50%는 좀 많습니다. 50%는 많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가 오시면은 일단 물량을 좀 줄이세요. 물량을 줄이시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요? 30%까지 좀 줄이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20%는 줄이시고 30%만 들고 가는 겁니다. 20% 줄이시고 매수가가 오시면 나머지 30%는 10만 3천원까지 13만 원까지 13만 3천 원대까지 홀딩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제약을 10만 9,500원에 사셨는데 일단 이 라인이 오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30% 정도만 들고 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목표가는 13만 3,000원 정도 되니까 동아제약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신화인터텍입니다. 15,200원에 5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요? 예. 네, 수익권에 신화인터텍이요? 계시네요. 네. 신화인터텍 한번 제가 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15,200원에 50%를 들고 계셨다고 하시는데요. 15,200원이면 이 라인이네요. 자, 이 라인에 15,200원에 이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15,200원에 사셨으면 1,300원이면 한 7, 8%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7, 8% 수익이 나셨는데, 오늘 조금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거래량 좀 실어주는 모습인데, 지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꺼운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이 두꺼운 매물대를 뚫어주는 모습이에요. 두꺼운 매물대를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를 달아주고 거래량 좀 실어주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라고 해도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종고점 17,300원대까지 지금 물량이 좀 많으시니까 한 15%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물량이 좀 많으시니까 15%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증권이나 KB 금융 쪽으로 지금 좀 갈아타시는 쪽으로 하거나 동국제가 좋습니다. 동국제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5%만 고점 돌파 홀딩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화인터텍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한 15%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난 이후에 나머지 비중을 17,300원 전 고점이 있는 곳까지 들고 가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토트님,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말에 잘 쉬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헤드앤숄더형을 부르는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삼봉형, 2번 사촌형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